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 중 하나는 음산한 시골, 마을로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는 어느 여름밤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을 기대하며 준비를 마쳤다. 인터넷에서 예약한 작은 펜션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시골 마을에 있었고 지도상으로 보아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점점 좁아지는 도로를 따라가자 주변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시골로 변해갔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한여름의 더위도 우리의 들뜬 기분을 막을 수 없었다. 오후 늦게 도착한 펜션은 예상보다 더해졌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붉은 노을이 질 무렵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제법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주인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저녁 식사까지 제공해줘서 기분 좋게 짐을 풀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우리는 펜션 밖에서 바비큐를 하기로 했다. 고기를 굽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골의 고요한 밤 공기를 만끽했다. 그런데 숲에서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우리의 밤을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동물이 내는 소리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낯설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스레 귀신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며 말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웃어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우리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펜션 뒤편으로 난 작은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폐가가 나타났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짝은 휘어져 있었다. 친구 중 하나가 그곳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순간 불길한 느낌에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의 빛은 마치 옅은 안개에 가려진 듯했고 벽 곳곳에는 알 수 없는 글씨와 그림들이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 소리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돌렸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앞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에 몸이 굳어버린 우리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폐가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와는 달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다. 살길이라는 본능에 이끌려 그곳을 드라마틱하게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침대에 누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조차도 무언가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명확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곳을 떠나온 지금도 당시의 그 음산한 기운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께 어젯밤 폐가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전 그곳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모두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펜션을 체크아웃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시골 풍경을 보면서 다시는 호기심에 이끌려 이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 친구들과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면 여전히 그 순간의 공포가 생생히 느껴진다. 마치 그 시골 마을의 무언가가 우리를 놓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마을의 기이한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지 인터넷조차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곳이었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은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기에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이었고 젊은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마을은 전통이 깊고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선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 나무 근처로 가는 것을 꺼렸다. 나무 근처의 공터는 항상 정적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엄하게 타일렀다. 나는 호기심에 찼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곳에서 알게 된 할머니에게 서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전통과 오래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셨다. 할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 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야. 우리 선조들이 심었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그 나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는 백의 무녀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 힘을 두려워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국 그 나무 아래에 잠들게 했지. 이야기는 여느 전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엄숙했다. 그 무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고들 해. 달이 붉게 변하는 밤 그녀의 원혼이 깨어나 고통을 겪는다고들 하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피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치 누군가가 꾸준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다. 며칠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나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그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붉은 달이 뜬 밤이 되었다. 나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이 더 컸고 결국 그 나무 근처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나무에 접근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섰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달빛이 나무를 비추자 나는 그곳에 희미하게 서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을 잃은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결코 떠나지 않았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누구도 그것이 꿈이라거나 착각이라고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며 조용히 그 밤을 보내기로 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그 마을은 나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가끔 붉은 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그 귀한 마을과 신비로운 무녀의 전설을 떠올리곤 한다. 그 나무 아래 그녀가 여전히 깨어있는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는 폐가 체험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호기심에 시작된 모험이 어떻게 점차 오싹한 공포 체험으로 변모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다음은 그러한 폐가 체험기를 바탕으로 한 긴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고등학생 시절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 폐가를 방문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전부터 악령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무모한 우리 셋은 이미 충분히 호기심이 자극된 상태였다. 어느 늦은 오후 우리는 그 집을 향해 출발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시골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점점 어둠이 짙어졌고 길가에 위치한 숲에서는 귀뚜라미와 작은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1시간을 더 걸었을 때 드디어 그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둡게 그을린 목재와 금간 창문의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처마. 그 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을씨년스러웠다. 우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존하며 우리는 굳게 닫힌 낡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룻바닥이 삐걱거렸다. 먼저 우리는 1층 거실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겨울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이 열려 있었던 걸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 아무 말 없었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용기를 내어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한바람 발 조심스레 올라가면서 우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층에는 몇 개의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중 한 방의 방문이 어둡고 깊게 열려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는 그 방으로 이끌렸다. 방 안은 더욱 으스스했다. 창문은 막혀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와 흔적들이 가득했다. 그 순간 방의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흐느낌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이제 돌아갈 길조차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깨달음과 함께 우리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방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충격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중력을 잃고 혼란 속에 빠졌다. 두려운 마음에 빠르게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소리가 따라오는 것을 무시하며 필사적으로 그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을 헐떡이던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곤 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그 옛 저택의 문 앞에 서 있었고 방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림자를 다시 마주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날의 일이 우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음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친구들 중 누구도 다시는 폐가 체험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회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그 집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면 되도록 말리고 싶다. 때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장소는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